봐볼게. 원이 있습니다. 아, 이 원은 확실한 원이야. 중심이 0,2이고 반지름이 2인 확실한 원 나왔고, C2는 지금 중심이 A,6입니다. A,6이라는 것은 X좌표는 안 나왔고 Y좌표는 6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때 반지름이 B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확실한 것은 뭐 확실히 그릴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못해도 적어도 뭐는 확실해졌어? 뭐는 확실합니까? Y좌표는 확실하잖아. 두 번째 원의 Y좌표는 확실하니까 Y좌표는 A,6이니까 A는 뭔지 모르지만 Y좌표는 6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을 그려야 된다고. 여기 위를 지금 중심이 움직이는 원이다고.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원이 발생하고 중심이 여기서 원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있다. 당연히 두 개의 원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존재한다면 그걸 가지고 놀고, 존재 안 한다 하면 왜 존재 안 하냐 이런 걸 질문하려고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겠지? 이 중심이 이게 이동하니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지금 당장 그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란 단어가 나왔네요. 정수란 단어가 나왔을 때 제일 힘든 문제가 순서상 문제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찾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 두 교점을 갖는다. 오케이. 두 교점을 갖는다 했으니까 두 교점을 갖는다는 원을 하나 그려보는 것은 연습이 되겠죠. 이거는 너희들이 빨리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중심이면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두 교점을 갖는다. 알았어요? 다음. 두 교점을 지나면서, 이제는 다른 거 다 사라졌고 이 교점만 있습니다. 두 교점을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그리고 A, B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B는 0보다 크다는 것은 아까 B는 여기 반지름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B는 0보다 크다는 것은 반지름이 0보다 크다 당연한 말이겠죠. 양수만 따져주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양수만 따져주겠다. A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A는 뭡니까? 중심의 X좌표죠. 다시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가다. 정수니까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0부터 9, 0까지 오고 1부터 10까지 가겠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원이 왼쪽부터 오른쪽 움직이다가 사이즈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교점이 발생하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이 한 개만 그려지도록 그리겠다. 이런 내용이야. 해석됩니까? 여기까지 도형을 해석해야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는 이 파란 원은 정확하게 정해진 원이고 이 교점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이게 다 무시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한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 두 교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지 원이 오직 한 개만 X축에 접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상 무시. 다 무시하고 뭐만 보여? 교점을 찍어가지고 내 맘대로 교점을 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교점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기는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출발하자? 교점부터 출발하자 이거야. 그럼 이 두 교점을 지나는 X축이 접하는 원은 몇 개 있냐면 한 개. 보인가요? 일단 하나 보인가요? 또 있나요? 이쪽으로 두 개가 있겠네. 이쪽으로 두 개가 있겠지 이렇게. 그만 어제 한 개만 지나는 두 점 교점은 이 점하고 이 점은 아니다 이거야. 그럼 어떤 점이 과연 X축과 접하는 원이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느냐? 어디서 출발하자? 이 원에서 출발하자 이거야. 요건 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점 찍고 원 그리고 교점 나오면 접하는 원 그려보고 그려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다가 점을 내 마음대로 두 개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점을 두 개 찍어야지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점을 막 찍어봐야 된다 이거지.
찍어봤더니 현재 아까 이 점, 이 점은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지. 양쪽에 비대칭인 것은 무조건 2개가 나온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대칭인 걸 찍어보고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찍어볼게요. 대칭인 거. 이 점하고 이 점을 찍었어요. 2점을 지나놓으는 접하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오네.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아까 이쪽은 이렇게 있으면 왜 2개 나오냐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나오는 거라고. 왼쪽에 하나. 만약에 대칭적으로 찍히면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가 있는데 위쪽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우리는 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지나는 원은 도대체 어디 있냐? 중심이 당연히 어디 있겠니? 대칭적으로 있겠지. 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원을 그리게 되면 접점이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나올 거고 두 교점을 지나오는 접하노는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원이 이렇게 계속 많기는 많아요. 단지 여기서 정수점이 반지름이야. 정수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제일 짧은 것은 지금 2개 만나야 되니까 이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안 될 거고 반지름 얼마입니까? 중심 6이야. 현재 위치는 여가 6이고 여가 4고 여기가 2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현재 2일 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3 되고 4 되고 5 되고 6은 한 점이니까 안 되고 이랬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일단 3개가 나왔습니다. 뭐 좌표 써라면 쓰면 돼요. A가 0, 반지름이 3부터 4, 5까지 3개.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봐야겠지. 이 종류만 있느냐. 똑같은 종류는 3개 찾았어요. 이것만 있느냐 생각했더니 다시 점을 2개 찍어보는데 특수한 점을 찍으라 했지. 특별한 점을.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되고 대칭적인 거 찍었으니까 특별한 점은 어디냐? 이 점 특별합니다. 이 점이죠. 이 점 특별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접하노는 하나밖에 없겠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있겠어? 당연히 대칭 쪽으로 있으면 여가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말이 안 되겠지. 여가 있으려면. 그러지? 그러면 어디? 이 점하고 특별한 점? 이 정도 점 찍어볼 수 있겠지. 이런 원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접한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있고 왼쪽은 없어요. 왜냐면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이게 떠 있었으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 건데 이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오른쪽밖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은 중심이 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 반지름이 뭐가 돼야 된다? 제한 조건이 정수여야 되니까 이 점이 고정점이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정수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정수가 되는 것은 현재 거리가 6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피타고라스 6, 8, 10밖에 없겠네요. 10은 되는 거만 안 되는 거만 확인하면 되겠지. 이 거리가 10이 된다 이거지. 반지름은 양수라 했으면 될 거고 A는 좌표니까 이 점은 8 가능하겠네. 그러지? 그래서 왼쪽이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6인 것은 3대 4대 5 또 있을 수는 있어. 저 멀리 가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은 두 번째 조건은 얼마냐면 좌우 2개가 되겠지. 좌표는 불마 8, 반지름 10이 되겠죠.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해봐야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 문제가 된다.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떠한 위치가 도대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야.
도형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문제를 푼 겁니다. 오, 중심이 엉망인데 더 크게 그려져야 되네. 더 크게 그려져야 돼. 이런 상황만 그려놓게. 뭐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선생님 쓴 게 별로 없지. 쓴 게 뭐야? 그림 그려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좌표만 적었잖아요. 그랬어요? 서술하라고 해도 그림 그려갖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쉽진 않겠지. 이런 문제는 서술로 나오기는 좀 애매합니다. 채점 매기도 좀 어려울거예요. 일일이 그려봐야 되니까. 다음. 얘도 말이 깁니다. 말이 길고 그림을 계속 그려봐야 돼요. 이 문제도 이제 너무 많이 나온 문제니까 이제 거의 항상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스타일 문제라. 이런 말들은 말이 길면 그림을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알겠죠? 왜냐면 풀이 더 길 건데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도형이 나왔을 때 내가 보지 못한 문제인데 문장이 길면서 도형이 잘 안 보여. 그럼 일단 패스가 맞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써.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그림이 나와야 돼.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아는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부터 가야 돼. 근데 그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고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 끝난다 이거지. 그래서 도형 문제는 시간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말고사는 시간이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이 턱없이 부족해. 시간이 안 부족하려면 어떻게 돼? 그림이 그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 풀이가. 도형 문제는 풀이가 막 길질 않아요, 원래. 근데 도형도 어렵고 풀이도 긴 문제는 그건 어려운 문제고. 근데 도형을 딱 그려놓고 이거는 이렇게 푼다.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 시험 볼 때는 연습할 때는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지만 시험 볼 때는 그림을 찍 그려야 돼. 알아서 상황에 맞게만 그리면 돼요. 그래 봅시다. 일단은 원이 있고요. 이런 게 문제예요. 원을 크게 그려야 돼, 작게 그려야 돼. 원 내부야, 원 외부야.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알았어요? 뭐 좀 어중간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점이 3,4라는 점이 있어요. 3,4는 뭐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3,4에서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은 P야. 자,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어떤 생각은 접선 나왔으니까, 접점 나왔으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X좌표는 구할 수 있고, Y좌표는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풀 때 바로 이용해야 되니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P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또 다른 원의 한 점이 있어요. 안 알려줬어. 이제부터 문제가 되네.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접선이 점 A에서의 접선 및 이 접선 및 X축과 만난대요. 얘하고도 만나고 얘하고도 만나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 다 만나겠지. 여기다 그것도 이렇게 만나겠지. 했습니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겠네. 이쪽. 접선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네?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Q. Y축과 만나는 접선 및 X축과 만나는 점을 QR. 접선과 만나는 것을 Q. X축과 만나는 점을 R. 이라 했는데 둘러싸인 삼각형이 PQ하고 PR하고 똑같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 그럼 접선이 어디에 그려진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접선이 여가 그려지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지. 표현이 이제 여기까지 돼야겠죠. 길이가 같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 B, 요 점이 A, B야. 점이 나올 건데 A, B의 곱을 구해라.
곱을 구하라는 것은 식을 쓰다 보면 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구해서 곱하라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곱이 바로 나올 수 있고 보통 x좌표, y좌표를 그냥 곱하기에는 쉽지 않지. 좌표 x, a, b의 연계성 자체가 별로 없어. 원이기 때문에 특히 없고 직선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직선의 연계성이 있겠지. 왜냐면 직선 위에 있으면 b는 뭐 2a-3 이렇게 놓으면 a, b는 b 대신 이걸 넣어서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원은 식이 잘 안 나오잖아. a, b의 곱에 대한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곱을 구해야 되냐 아니면 각각 구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문제야. 이제 여기까지 빨리 그려야 됩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그렸지만 너희들은 이거 그림 그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이걸 빨리 그려야 된다고.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보자마자 이 그림이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A가 이제 음수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A가 음수면 이쪽에 있겠지, 이쪽에. 그러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네, 여기.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겠지. 여기도 이등변, 여기도 이등변이면 얘랑 평행이 있다. 평행이 되면 답은 정해졌나? 얘랑 평행이 되니까 요 점과 요 점은 관계가 있겠지. 지금 관계가 있겠지. 관계가 있을라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등변이고 여기도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얘가 두 개가 평행이 되겠죠. 평행이 되면 당연히 이 접점하고 이 접점은 연계성이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겠지.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것은 원에서 기울기가 똑같으면 당연히 중심에서 대칭이 되겠지. 여기 답하고 여기 답은 똑같은 위치에 답이 나옵니다. 뭐 대칭적으로. 이 그림은 이런 생각이 나오겠네요. 요것만 바꿔도 문제가 완전 달라지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그림은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 바꿀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원 사이즈 달라질 수 있겠지. 얘 다 사이즈 달라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얘야 25를 준 것은 반지름이 5고 얘가 3,4니까 아마 정수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선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 가장 중요한 선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 제일 중요한 선 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이 문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이 선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필요하든 안 하든 수직 이등분선. 그럼 얘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직선은 x축 알고 이 직선은 알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 직선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각을 이등분한 거 거리가 같다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두 직선을 이등분한 직선은 연습 계속 해야 돼.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무조건 한 100%, 200%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냐 두 문제 나오냐 이 차이인 것 같아. 무조건 나와요. 두 직선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두 직선을 각을 이등분했다라는 내용 수직이등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은 나왔고 내심에서는 나올 거고 알았어요? 거리가 같은 점이다 할 수도 나오고 거리가 같은 점 각을 이등분한다. 근데 이런 직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식으로 구하다 보면 이게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야. P점을 지나면서 이등분하는 것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직선이냐 요 직선이냐 요 차이겠네요. 요 직선이냐 요 직선이냐. 엄밀히 따지면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 선입니다. 근데 왜 이 선을 일단은 식을 구하면 두 개 다 나온 거야. 근데 이 선하고 이 선은 어떤 선이야? 평행한 선이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이 점이죠.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었습니다. A, B를 지나는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어. 그었더니 이 점 뭐가 돼? 접점이 되겠지. 접점이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기를 뭐? 수직기호를 쓰겠네. 우리가 원하는 건 접점이니까. 그림을 그렸더니 여가 수직, 여가 수직.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여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고 얘는 접선이니까 수직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하고 이 선은 평행. 평행.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을 이용할 거냐? 이 직선은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직선은 이 직선 기울기 똑같으니까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생각을 해야겠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접점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요 중심을 지나는 선을 구해서 이 접점을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떤 선이 편해? 수직인 게 편해? 중심 지나는 게 편해? 원은 항상 중심 지나는 게 선이 편합니다. 그래서 접선을 구할 때 중심을 지나는 선을 구해가지고 접선을 구하러 간다. 아니면 접선에서 거리를 이용한다. 두 가지 방법이야. 현재는 중심을 지나는 선. 왜냐면 이 두 개선은 두 개 다 나왔을 거니까. 이 두 선 중에 어떤 걸 이용할 거냐 하면 왜냐면 우리가 요 선하고 요 선을 구하는 이유는 요 선하고 요 선을 풀려고 하는 거지. 요 선은 뭐만 알려준 거야? 기울기만 알려준 거야. 하지만 위치는 정확히 안 나왔어. 풀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을 우리는 구할 수 있으니까. 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식 어떻게 됩니까? y는 mx 뿔마 외우라겠습니다. 아래 m제곱 플러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두 개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두 개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의 y절편이 뿔마 이렇게 되겠지. 원형일 때만 씁니다. 원형 중심 이 접선이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요 놈의 2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식은 아주 중요한 식이야. 꼭 외워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원형에서 접선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출발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원형에서 접선 두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요 식을 쓴다고. m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왜? R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겠지. 원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접선 방향이 주거라 했으니까. 이 식은 바로 알고 있어야 돼. 단답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바로 쓰고 끝내야 돼. 기울기에 대한 얘기 나오면 요 식 쓰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선은 이제 이 선 구한다. 그럼 이제 구하러 가면 되겠네. 이 점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구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3,4였으니까 얘가 3x 플러스 4y는 25 이렇게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 하나 구했고 우리가 원하는 점은 지금 이 점에서 거리가 같다로 문제를 풀겠죠. 표현은 딴 데 떼도 되는데 여기 딴 거야 일부러. 이쪽에 떼도 관계는 없어. 이 점을 뭐라 놓을까요? 나는 A, I, P, Q로 놓을게요. P, Q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P, Q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누가 똑같다? 이 거리가 똑같지. 이 거리는 누구랑 연관성이 있다? Y좌표와 연관성이 있다. 오케이. 마무리하러 갑니다. 거리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분의 절대값 3p 플러스 4q 마이너스 25 거리 구한 거야. 직선까지 거리 얘랑 누구랑 똑같다? y좌표 똑같다. 절대값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면 얘가 3p 플러스 4q 마이너스 25는 뿔바 5q.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 요거 있습니다. 요거에 기울기가 음수인 걸 원하고 있다. 기울기가 음수인 걸 원한 거니까 p 넘겼을 때 이쪽을 넘겼을 때 계수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맞겠네.
플러스는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필요한 놈만 구하려면 여기까지 써놓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식은 누구다? 마이너스 Q가 Y좌표니까 Q. 지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Q를 넘겨야 되는데. 다시 얘를 넘겨서 개수가 음수가 되는 것은 맞네요. 마이너스가. 아까 요것이 아니라 요거야. 요거 Q.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은 3P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9Q. Q가 Y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Q는 마이너스 3분의 1P 플러스 9분의 25. 필요한 것은 뭐만 뽑는 거야 지금? 기울기만 뽑고 있는 거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어.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점 좌표 구하라고 한다. 이 점 좌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좌표가 3대 1의 비를 갖고 있다. 3대 1의 비를 갖고 있다. 오른쪽 아래로 갔으니까 얘를 3k, 마이너스 k로 넣을 수 있겠네요. 3대 1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 5가 되는 식이니까 제곱에야 피타고라 쓴 겁니다. 3k제곱, k제곱, 10k제곱이 제곱 했으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k제곱은 2분의 5가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A, B였습니다. X좌표, Y좌표. K값 구하면 X좌표, Y좌표 다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기울기는 얼마냐면 A, B 곱은 3K제곱이 돼서는 마이너스 2분의 15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꽤 많이 났던 문제,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여러 번 회자가 되는 문제야. 여기 변경사항은 얘기했습니다. 원 사이즈 변할 수 있고 접점이 변할 수가 있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일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림부터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했고 실제 해석을 하면 해석도 쉽지는 않아요. 이 문제 좀 재밌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연습해가지고 이 그림까지는 빨리 그려야 그 다음에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식은 연산이니까 계산해야겠지? 어떻게 넘어갔을 때 좀 빨리 가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알겠죠? 문제를 이 문제는 이 그림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문제와 그림을 연결시켜야 돼요. 알았어요? 다음 58번. A란 점이 있고요. A란 점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B란 점, 다행스럽게도 두 점 둘 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축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원점 O에 대하여 A는 아직 모르고 B하고 원점하고는 나왔고, 식을 봤더니 새로운 문자 P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P가 존재해야 돼. P가 아직은 어딘지 모르지만 P가 뭐 움직일 수 있네요. 자체 방정식 문제가 되겠네요. P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수의 범위,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P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이겠지. 자, 그래서 P 여기서 A, B, O, A, B, O를 가지고 PB, 3PO, 9PA 이렇게 만들었지. P에서 점까지의 거리에 P가 나온 거지. 하나의 점에서 두 점까지의 거리에 P가 나왔다. 두 점은 고정점이고 A든 B든 O든 고정점이고, P라는 점이 어쩐다? 거리에 B가 나왔다. 거리에 B가 나왔다. 뭡니까 이거?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두 점, 두 개의 고정점에서 거리의 B가 나오면 그 거리의 B가 몇 대 몇인 점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 P점이 맞다는 것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얘기했어요.
직선에서 거리의 비가 나오면 내분점, 외분점을 말하고 있어. 평면에서 거리의 비가 나오면 무조건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원에서 좀 재미난 내용이니까 많이 등장시키는 문제야. 직선에서 길이의 비가 나왔다는 것은 내분점, 외분점. 평면에서 길이의 비가 나왔다.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아폴로니우스 원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 내분점, 외분점 찍어서 그게 지름이 되는 원. 기억납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아폴 원이야. 어? 어떻게 그린다고? 내분점 찍고 외분점 찍고 이것이 뭐가 된다고? 지름이 된다고.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이 되는 원이라고. 알고 있어야지. 내분점, 외분점 찍고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면 중심 나올 거고 반지름 나올 거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가볼게요. 일단은 식이 지금 뭐냐면 식이 연립방정식입니다. 얘를 한꺼번에 풀기는 어려워요. 알았어요? 연립방정식이니까 따로따로 풀면 첫 번째 PB는 3PO. PB는 PO의 3배.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3이네요. B에서 P까지 이렇게 읽는 편에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B에서 P까지가 3이고 O에서 P까지는 1이야. B에서 P까지는 3이고 B에서 P까지는 3이고 O에서 P까지는 1이야. 일단은 그래서 내분점은 쉬우니까 내분점도 찍습니다. B에서 3이고 O에서 1이야. 하나 짜졌네. BP는 3이고 OP는 1이야. 외분점 찍으러 가야지 이제. B에서 P까지는 3이고 O에서는 1이야. 3대 1 이렇게 나오면 외분점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요 길이부터 체크를 하라고 해. 이 길이가 2가 되게끔 찍어라 이 말이죠. 요 길이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지금 B 찍어놨죠. 이 정도 되겠네요. 어디 점 잡는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3이고 4등분 했으니까 한 칸이 3분의 4야. 요즘엔 3분의 8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지. 얘는 뭐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발생하는데 이 원 위에가 누가 있다? P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아폴로니우스 원도 중요해요. 아까 여기 원의 직선에서 중요한 건 각 이등분선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거고 이 아폴로니우스 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원에서 좀 재미난 내용 중 하나 이거니까. 알았어요? 거리 B를 이용해서 거리의 B가 나왔다. 거리의 B 이 표현이 거리의 B가 나왔다 이 말이야. 나왔다. 아폴로니우스 바로 가야 문제가 쉽게 넘어갑니다. 이걸 원을 몰라버리면 힘들어집니다. 하나 했고요. 이쪽 식에서 P의 자체를 구해놨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은 막 중심 찾고 반지름 찾은 것은 그 다음 문제야. 두 번째 식을 봤더니 3으로 나누면 PO는 3PA. 느낌이 비슷하네. 얘가 지금 OP의 길이가 AP의 3배라는 것은 여가 1이고 여가 3이야. O에서 P까지가 3이고 이제 A에서는 1이다 이 말이죠. A는 현재 양수라고 했으니까 A라는 점을 이 정도 찍어볼게요. 어딘지 모르니까 한번 찍어본 거야. 그래서 O에서 P까지는 3이고 A에서 P까지는 1이다. 똑같은 방법을 하면 돼. 5에서 3이고 A에서 1이다. 3등 4등분 해가지고 요 점이 지금 내분점. 요 점이 내분점. 외분점은 여기서 3이고 여기서 1이 된다. 요 정도 찍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나온다.
이 원 위에가 누가 있다? P가 있다. 되시죠? 이 두 개씩 이 원 위에 P가 있다. 이 원 위에 P가 있다. 당연히 두 개의 P는 하나의 점이어야 되겠지. 원이 교점이 발생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 두 원이 쓴다고? 교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 쌤이 이제 일단 A를 여기다 찍었으니까 내 A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다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러한 P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랑 얘랑 교점 발생을 하면 이 A라는 점을 왼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 원 사이즈가 좀 줄어들면서 왼쪽으로 가겠죠. 계속 가다가 오케이 교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와야 되네. 교점 발생하려면. 그리고 계속 지나가면 교점 계속 발생하겠지. 원 사이즈는 줄어들면서. 계속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 얘가 발생하고 나서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원이 사이즈가 줄어들잖아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 버릴 수가 있잖아. 아 A라는 점 계속 가다 보면 원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아하 이 A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과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그럼 이 A에 따라서 이 왼쪽 점하고 오른쪽 점이 중요하겠네요. 자 왼쪽 점은 얼마냐 하면 왼쪽 점은 얘가 4등분 됐으니까 4등분한 것 중에 세 번째 이 길의 위치는 4분의 3a. 이 위치는 여기가 두 칸으로 쪼개면 2분의 a만큼 요만큼 한 거야. 그래서 이 점은 2분의 3a. 오케이. 이 원이 사이즈가 줄면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이즈가 줄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점 누구냐? 3분의 8입니까? 3분의 8 아니네. 이거 틀렸다. 계산 잘못했어. 4분의 3이네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3을 4로 나눠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원 사이즈가 원이 이렇게 나와야 교점이 발생하니까 왼쪽 점하고 오른쪽 점 사이에 2분의 3이 존재하게 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마무리 지으면 마이너스 4분의 3a 보다 2분의 3 보다 2분의 3a 이렇게 돼야지 교점이 발생이네요. 그러면 2보다 작고 1보다 크고 이렇게 풀이는 길진 않은데 요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가지 문제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문제 풀이가 어려운 것보다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어느 정도 상식들 우리가 문제 풀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아폴로니우스는 내분점 찍고 외분점 찍고 원을 먼저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푼다. 현재 식을 의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형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있다는 것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게 맞아요. 이 아폴로니우스는 그림을 그려놓고 내분점 찍고 외분점 찍고 원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 문제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등은 넘어가야 되니까 다 그림이라 생각하니까 그림부터 판단하는 게 좋다. 문장하고 그림하고 바로 나와야 돼. 그래 빨리 풀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 많아야 막 두세 문제 정도 나올 거니까 빨리빨리 그려야 됩니다. 도형이 원도 그러면 원이 그립니다. 도형 그리기가 어렵지 풀이는 그렇게 길 문제는 많아야 한두 문제밖에 없을 것이니까 빨리 그리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너 광덕권 이번에 기말고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 도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도형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도형은 많이 안 만큼 쉬워져. 내가 도형 문제를 못 풀겠다.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아는 도형이 이렇게 나왔을 땐 도형이 이런 상황이더라. 찍고 가서 푸는 게 맞습니다. 어려우면 그걸 설명하기 힘들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도형은 어떤 도형이 많이 나오면 특수각을 갖고 있는 도형이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직선이 있으면 다른 문제야. 직선은 기울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직선이 없는데 어떤 도형이 나왔다. 그럼 그 도형이
특수각인 건 경우가 많으니까 뭐 45도, 45도일 것 같다 하고 풀어야 돼. 못 풀겠으면 이제 안 보이면 특수각 45도, 30도, 60도 찍고 이렇게 그래도 답을 적어 놓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서술형도 마찬가지. 감점이 되더라도 그렇게 써놓고 만든 거예요. 좀이라도 써야지 점수 나오니까. 서술형은 그 가상 점수가 있어. 가상하다 이거야. 가상하다. 다른 단어가 뭐 있냐? 고생했다. 노력했다. 노력 점수가 있어. 알았어요? 좀이라도 적어주면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좀이라도 적어놓으면 그 점수가 나와요. 7점짜리 문제면 2, 3점이라도 받으면 그 점수가 차이가 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